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참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좀 답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자를 32년 정도 하면서 요즘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막혀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써도 잘 안 되고 해서 한번 직접 좀 대국민 브리핑 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반 상황을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취재한 걸 토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연말에 한반도 위기를 의식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민방공 훈련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국민들한테 비상식량과 식수 같은 걸 준비하라고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잘 돼갔거니 물론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상당히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짐작하시겠지만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쏠 거냐 말 거냐고 논쟁을 하면 뭐 하겠어요. 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대비를 할 거냐 뭐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는데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뭐 100% 쏜다고 봅니다. 그왜 그러냐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취재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심부를 만나 취재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월 28일인가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 2차 회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노딜로 끝나는 건 다 아실 텐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봐주세요.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하노이 회담이 있기 전에 2월 19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7일은 트럼프가 걸어온 걸로 아는데 그땐 거꾸로 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고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를 해주고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해주고 북한의 어떤 제재를 풀어주면 그 다음에 필요한 대북 경제 협력은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떠맡겠다. 전적으로는 좀 과장이지만 떠맡겠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돈 때문에 이제 방위비가 5배 내놓으니까 쩔쩔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많이 기대를 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노이에서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너 열심히 해라 도와줄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24일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주로 중국이지만 절대로 떠난다는 사실을 공표 안 합니다. 돌아오면서부터 뭐 중국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을 하죠. 나갈 때는 혹시 쿠데타가 날까봐 그 보도를 절대 안 하는데 그때 하노이로 갈 때는 평양역을 출발할 때부터 시끌벅적하게 스스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정도는 자기네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자기 전용차를 싣고 갑니다. 미리 보내놓고 대통령이 내려갔고 푸틴이 내려가고 타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자기 전용차를 전용 열차에 싣고 갔죠. 음. 국가급으로 보게 되면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폼 잡고 가서 이제 트럼프를 28일, 27일, 8일 날 양일 만났나요? 만났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거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할 테니 풀어달라. 이게 비핵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변에 말하는 너 그 방사선 무슨 뭐 시험 연구소 그거 말고 강선에 있는 거, 분강에 있는 것도 다 해야지. 이래서 그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왜? 우리 군대에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거 아니야. 시간 지났어. 더 빨리 와야 돼. 한 번 더 뺑뺑이 돌아. 이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뭐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나는 집에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보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북한은 상당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완전한 제재 해제를 김정은이는 나에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트럼프는 하고 회담장을 빠져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를 떠나버렸죠. 노딜을 만들었죠. 떠나고 난 다음에 뒷북을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이제 트럼프는 완전한 해제를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떠나고 난 다음에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갖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 북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을 없애고자 하는 부분 해제를 요구한 거지 그건 아니었다. 너 오해다. 그렇고 뭐 뒷북을 울리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폼 잡고 간 김정은의 노력이 실패했길래 저는 이제 난리가 나서 분명히 저 김정은한테 요거를 얘기하면은 미국이 풀어줄 겁니다라고 이제 보고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한 김영철인지 또는 실무회담 외교회담을 한 리용호 외무상인지 뭐 최선희 부상인지 피해 숙청이 일겠구나 하고 했는데 3월 아무도 안 다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4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만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거다라는 정보를 준 사람은 남조선 중재자 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지랖 넓게 네 말 떠들어서 네 말 믿고 갔는데 안 됐다 이런 소리죠. 이제 와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이해찬 여당 대표를 하는 많은 분들이 영변 핵시설 파괴하면 그거 대단한 건데 미국이 왜 안 받았냐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설명을 숱하게 쏟아냈어요. 그때 저도 영변 것만 되면은 파괴하면은 될 거다라는 정보를 준 게 저는 김영철이나 최선이나 뭐 리용호 이렇게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우리 쪽에서 뭐라고 두들기니까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소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시작한 게 뭡니까?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실험을 계속했었죠.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한다 그랬죠. 니네 미사일 쏘는 거 제재 안 하겠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년 12월에 나온 거는 어떠한 발사체,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 트럼프가 왜 그랬게요? 이젠 상상이 됩니다. 나는 그때 회담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김정은이 그래도 미국하고 회담을 더 할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보게 되면은 그 서신을 보냈다. 트럼프가 나 편지 받았다고 공개했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제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 20날 시진핑을 평양으로 부르죠. 몇십 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뭐 중국 주석이 처음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서 항미 원조 6월 25일이 6.25 전쟁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시진핑한테 트럼프 좀 만나게 해줘라고 김정은이 부탁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루트로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6월 29일 날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열릴 때 트하고 시가 따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띄우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볼까? 뭐 어쩌고 뭐 정확한 멘트는 언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초청하겠다 했는데 트럼프는 뭐 대략 6월 말에 보자고 그랬지 꼭 본다는 것도 아니라서 G20 오사카 회의에서 보자는 건가 그랬는데 그냥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날라오는 모양으로 해서 우리 요구도 들어주고 밤에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뭐 반미주의자들이 뭐 길을 막았니 뭘 던졌니 보도가 조금 나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판문점으로 가서 이제 6월 30일 날 회동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따로 갔었죠. 근데 그 트럼프가 판문점 나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만날 때 따라 나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회담할 때도 끼지도 못했고 나중에 끝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배웅할 때만 겨우 이렇게 끼는 모습인데 그 의도를 그때 벌써 오지랖 높은 중재자 하지마 너는 안 만나 이런 건데 그 전에 두 번 만난 게 있어서 이렇게 배웅만 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노출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한 3주 후면은 실무회담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6월, 7월 다 지나도 안 되고 8월 지나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이 점점 막 미국 대미 비난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 그랬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는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서야 10월 초순인가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쳐보세요. 스톡홀름 미북 실무회담 비핵화 쳐보면 결렬로 나옵니다. 올해 회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서는 북한이 얘기하는 게 연말까지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뭐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뭘 하겠다,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연말을 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김평일과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요건 조금 저도 해석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그 김정은이가 6월 30일 날 트럼프 만날 때는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더 한번 대화를 할 뜻이 있었는데 그 후로 갑자기 노선을 변화해갖고 강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의도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김정은을 비틀어버린 거 아닌가, 연금시켜놓고 그다음에 정 뭐하면 김평일로 바꾸는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뭐 생각.